반갑습니다. 한방스포츠입니다. 오늘도 국내 1위 전문가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전달에 앞서 국내 1위 전문가분을 모신 정보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MLB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뉴욕 양키 대 토론 블루입니다. 에런 저지의 대활약을 앞세워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낸 뉴욕 양키스는 마커스 스트로만이 홈 개막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31일 휴스턴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스트로만은 실책이 아니었다면 완벽투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워낙 시즌 초반에 강한 투수인 만큼 이번 경기도 호투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애리조나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6점을 득점한 양키스의 타선은 다시금 타격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결승점 포함 1홈런 3타점을 올린 에런 저지는 홈에서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5.2이닝을 2안타 3실점 무자책으로 버틴 불펜은 작년과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투타의 부진의 로징 시리즈로 이어진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키쿠치 유세이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31일 템파베이 원정에서 4.1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키쿠치는 스프링 캠프에서의 불안감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시즌 초반 양키스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양키스 원정에서 11이닝 2실점으로 매우 강했지만 금년의 양키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하비어 공략에 완벽히 실패하면서 1안타 완봉패를 당한 토론토의 타선은 합작 노히트 노런을 당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개막 이후 원정에서 타격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건 이번 시리즈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입니다. 작년 양키스는 키쿠치 타입의 투수에게 상당히 고전하는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좌완 상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후한 소토의 가세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중입니다. 게다가 토론토의 타격은 여전히 화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스트로만은 시즌 초반이 좋은 투수입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뉴욕 양키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뉴욕 양키스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디트타이 대 오크레슬입니다. 더블헤더를 1승 1패로 마무리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타릭 스쿠발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9일 화이트삭스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쿠발은 작년 후반기의 호조가 1회성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홈에서 절대적 강점을 가진 투수라는 점도 스쿠발의 쾌투를 기대케 하는 부분입니다. 전날 더블헤더에서 각각 6점과 1점을 올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연장 전만 들어가면 달라지는 놀라운 집중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낮 경기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더블헤더에서 불펜 소모가 많았다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타선의 부진이 시리즈 수입 패배로 이어진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JP 시어스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31일 클리블랜드와 홈 경기에서 3.2이닝 6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시어스는 전체적인 투구 내용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7.1이닝 5안타 무실점이라는 시즌 최고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금년의 디트로이트가 그때와는 다른 팀이라는 점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피베타 공략에 실패하면서 8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오클랜드의 타선은 홈런 의존형 타선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5회 말 1사 만루에서의 병살타는 이 팀의 현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나마 불펜의 이닝 무실점이 위안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디트로이트는 경기 초중반보다 후반이 대단히 강한 팀입니다. 불펜에 약점이 있는 오클랜드가 상대하기엔 상당히 빡빡한 팀인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스쿠발의 투구는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물론 오클랜드가 스쿠발 타입의 투수 상대로 나름 승부가 되는 편이긴 하고 디트로이트 타선이 좌완에게 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력의 차이가 커질 것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시카고 컵스 대 LA 다저스입니다. 하마터면 다 이긴 경기를 날려버릴 뻔했던 시카고 컵스는 카일 핸드릭스 카드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31일 텍사스 원정에서 3.2이닝 9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핸드릭스는 시즌 초반에 흔들리는 징크스를 그대로 이어간 바 있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라는 점이 다행스럽긴 한데 작년 낮 경기에서 5승 2패 3.00 피안타율 234로 강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콜로라도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스즈키 세이야의 솔로 홈런 포함 9점을 득점한 컵스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놀라운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4안타 4타점으로 대활약한 스즈키 세이야는 코디 벨린저의 부진을 혼자서 커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4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믿었던 헥터 네리스의 부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타선의 힘을 앞세워 시리즈 스윕에 성공한 LA 다저스는 바비 밀러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30일 세인트루이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안타 11삼진 무실점의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밀러는 작년보다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원래 시즌 초반 출발이 좋은 투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합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해리슨과 로저스를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5점을 득점한 다저스의 타선은 식지 않는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페이스를 원정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 팀 최대의 약점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타격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컵스는 강속구 투수에게 약한 면모가 있는 팀인 반면 다저스는 기교파 투수 공략도가 좋은 팀입니다. 핸드릭스가 낮 경기에 강점이 있긴 하지만 서서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고 컵스의 불펜 부진도 문제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다저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콜로로키 대 템파레이입니다. 막판 대추격이 실패로 돌아간 콜로라도 로키스는 오스틴 간버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1일 애리조나 원정에서 4.2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간버는 작년과 다르게 원정 출발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홈 경기에선 원래부터 부진했던 투수였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이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후반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8점을 득점한 콜로라도의 타선은 이 기세를 홈에서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끔씩 터져주는 빅이닝이 홈 경기에선 반드시 터져줘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4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접전에서 신뢰도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루징 시리즈로 이어진 템파베이 레이스는 잭 리텔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31일 토론토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6삼진 무실점의 쾌투로 승리를 거둔 리텔은 템파베이 이적 후 자신이 선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홈보다 원정에서 더 강했던 투수인 만큼 쿠어스 필드 투구이긴 해도 승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이볼디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9회 말 간신히 1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템파베이의 타선은 작년과 같은 화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장타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점은 금년 이 팀의 어두운 앞날을 예견하는 느낌입니다. 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게럿 클레빈저는 한동안 내상이 심할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의 타선은 원정에서 부진했지만 홈에선 기대를 걸어볼 법합니다. 리텔의 투구가 좋긴 해도 역시 산 위라는 게 변수입니다. 그렇지만 템파베이는 저한 상대로 매우 강한 팀이고 그 팀 컬러가 그대로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힘에서 앞선 템파베이 레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템파베이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피츠파이 대 볼티오리입니다. 타선 폭발로 완승을 거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자레드 존스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데뷔전이었던 31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5.2이닝 3안타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존스는 무려 10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놀라운 탈삼진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홈이라는 건 강점이지만 마이애미와 볼티모어의 타력 차이를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조시아 그레이를 완파하면서 코너 조에 세기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피츠버그의 타선은 빠르게 페이스를 되찾았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필요할 때 희생 플라이가 나와준다는 게 초반 기세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펜에서 계속 실점이 나오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엄청난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든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31일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9삼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로드리게즈는 확실하게 메이저리그에 안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후반기 홈보다 원정 투구 내용이 꽤 좋았음을 고려한다면 피츠버그 원정 역시 호투의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레이간스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캔자스시티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볼티모어의 타선은 에이스에게 막혔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9회 말 2사에서 역전 끝내기 2타점 적시타를 터트린 제임스 맥켄은 그 경기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3.1이닝 동안 1실점을 범한 불펜은 뭔가 살짝 2% 아쉽습니다.
피츠버그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타격 좋기는 볼티모어도 매한가지입니다. 자레드 존스와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모두 강속구 투수고 양 팀은 강속구 대응력이 나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개막 시리즈에 비해 후반 경기력이 살짝 아쉬워진 반면 볼티모어는 후반 공격력이 빛을 발하고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후반 저력에서 앞선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볼티모어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샌프자이 대 샌디파드입니다. 막판 추격 실패로 시리즈 수입 패배를 당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조던 힉스가 홈 개막전 선발로 나섭니다. 31일 샌디에고 원정에서 5이닝 3안타 6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힉스는 성공적인 선발 전환을 이룬 상태입니다. 특히 현재 상태로 제구를 유지한다면 이번 경기도 호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글래스나우와 허드슨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4점을 올린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그래도 영입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부터 공략본이 나와버린 이정우가 살아날 수 있느냐도 한국 팬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3이닝 동안 결정적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작년보다 더 나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딜란 시즈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1일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2안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시즌은 주자가 있을 때마다 안타를 허용한 게 패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일단 복수전이긴 한데 작년 낮 경기에서 강점을 보인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비록 목요일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히가시오카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샌디에고의 타선은 타격의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심 타자인 매니 마차도의 부진이 꽤 치명적입니다. 3이닝 동안 1안타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좌완 불펜 쪽이 흔들거리는 중입니다. 지난 주종 시리즈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라이벌 상대 원정 수입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 개막전에서 더 이상 망신을 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타격 역시 홈에선 조금 더 기대를 걸만하고 시즌은 아직 NL에 적응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샌디에고의 원정 경기력은 기대를 걸 여지가 있지만 이 팀은 기본적으로 강속구 공략이 안 되는 팀입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신시레즈 대 뉴욕 매치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낸 신시내티 레즈는 헌터 그린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1일 워싱턴과 홈 경기에서 4.2이닝 5안타 7삼진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그린은 여전히 홈 경기 투구에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투구도 쉽지 않긴 매한가지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윌러와 넬슨을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신시내티의 타선은 홈에서 그 이상의 파괴력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장거리포의 부활은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일 것입니다. 3.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마무리 알렉시스 디아즈가 살짝 불안해 보입니다. 타이론 테일러의 끝내기 안타로 간신히 연패 탈출에 성공한 뉴욕 매치는 호세 퀸타나 카드로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30일 미러키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퀸타나는 전체적으로 투구 내용 자체는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작년 원정 방어율이 4.19에 원정만 가면 제구 문제가 터졌음을 고려한다면 작년 신시내티 상대 홈에서 보여준 6.2이닝 8안타 2실점 승리는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전날 더블헤더에서 각각 3위점을 올리는데 그친 매치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듯합니다. 어찌됐든 끝내기 승리로 분위기 자체는 좋게 바꿔놓긴 했습니다. 더블헤더 내내 심각한 문제를 보인 불펜은 앞날이 막막해 보입니다. 드디어 매치가 연패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타격이 좋지 않다는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그린 상대로 기대를 걸어볼 여지도 있고 타선 특성상 GABP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에 퀸타나가 원정에서 신시내티의 타선에게 맹폭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매치 불펜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타격에서 앞선 신시내티 레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신시내티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워싱내셔 대 필라필리입니다. 선발의 난조가 완패로 이어진 워싱턴 내셔널스는 패트릭 코빈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1일 신시내티 원정에서 4.1이닝 7안타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코빈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작년 필라델피아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 1안타 1실점의 쾌투를 펼친 바 있는데 원정에 비해 홈 경기 투구가 훨씬 좋지 않다는 게 불안 요소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투수진 상대로 CJ 에이브럼스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워싱턴의 타선은 홈 경기의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타선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줘야 할 레인 토마스의 부진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4.2이닝을 4안타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제 몫은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루징 시리즈로 이어진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에런 놀라를 내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31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11안타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놀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즌 출발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 워싱턴 상대로 홈에서 5이닝 1실점 호투를 해내긴 했는데 원정 기복이 심한 투수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몬타스의 투구에 막히면서 카일 슈와버의 솔로 홈런만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홈런 위주의 타선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터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타격으론 원정에서도 고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 역시 안정감이 떨어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코빈과 놀라 모두 선발로서의 가치를 가지기엔 상당히 힘든 경기입니다. 말 그대로 타선이 힘을 낼 수 있는 경기입니다. 결국 불펜 그리고 타격에 힘에 달렸는데 두 부분 모두 워싱턴보다 필라델피아가 살짝 더 나은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애틀브레드 에리다이입니다. 비로 인해 2일의 휴식을 가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0일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5이닝 3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스트라이더는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탁터 K 전설에는 이상이 없음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작년 홈 경기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선 그 약점이 드러나면 안됩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크로제와 코펙 상대로 터진 마르셀 오주나의 솔로 홈런 2발이 득점의 전부였던 애틀랜타의 타선은 타격의 기복이 심하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퍼런스 메이커 역할을 해줘야 할 아쿠냐 주니어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하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2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하면서 팀을 패배로 몰아넣은 불펜은 이 팀 최대의 약점일 것입니다. 불펜의 부진이 루징 시리즈로 이어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토미 헨리를 내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31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4이닝 6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헨리는 작년 본인이 강점을 가졌던 콜로라도 상대로 부진했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게다가 작년 원정 방어율이 5.051 정도로 원정에서 부진했던 투수라는 점 역시 이번 경기에서 약점이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양키스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5점을 득점한 애리조나의 타선은 젊은 타자들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상위 타선이 제 몫을 해내야만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타이브레이크에서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상대를 압도하는 힘은 분명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애틀랜타의 2일 휴식은 팀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라이더가 홈에서 약점이 있긴 하지만 애리조나 타선의 특징상 스트라이더 공략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반면 저항에게 강한 애틀랜타의 특성상 헨리의 이번 등판은 여러모로 힘들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애틀랜타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켄자 로얄 대 시카와이입니다. 타선 폭발로 대승을 거둔 캔자스 시티 로얄스는 브래디 싱어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13진 무실점의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싱어는 역시 시즌 초반에 강한 투수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워낙 홈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이기도 하고 작년 화이트삭스 상대로도 시즌 초반 홈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해낸 투수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날 경기에서 소로카 상대로 고전하다가 화이트삭스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10점을 득점한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홈에서 한번 터지면 무섭게 터지는 집중력을 과시해 보였습니다. 특히 7회 말에 8득점 몰아치기는 달라진 캔자스시티를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입니다. 2.1이닝을 노히트 노런으로 막아낸 불펜은 마무리만 제외한다면 안정감이 넘치는 편입니다.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에릭 패디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메이저 복귀전이었던 1일 디트로이트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5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패디는 7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9위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점이 모두 홈런 2개에서 나왔다는 건 그만큼 메이저리그의 파워 레벨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루고 상대로 단 1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홈런이 없다면 죽도 밥도 안 되는 팀 컬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개의 병살타는 그야말로 보너스입니다. 유격수에 치명적인 알까기가 있었다고는 해도 1이닝 동안 8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금년 이 팀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화이트삭스의 경기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홈 경기의 강한 싱어 공략 역시 대단히 힘들 듯합니다. 물론 패디가 작년 KBO 최고의 투수였다고는 하지만 직전 등판에서 메이저리그의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고 현재 캔자스시티 타선의 페이스는 상상 이상으로 좋습니다. 유일한 변수라면 역시 마무리겠지만 그 전에 승부가 결정날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캔자스시티 로얄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캔자스시티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텍사레인 대 휴스에스입니다. 투타의 조화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낸 텍사스 레인저스는 코디 브래드포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31일 컵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브래드포드는 작년보다 한층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작년 휴스턴 상대로 선발로서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홈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임을 고려한다면 5이닝은 잘 막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시발레와 클레빈저를 공략하면서 코리시거의 결승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텍사스의 타선은 테이블 세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조시 영의 빈자리는 참으로 메꿔지지 않는 중입니다. 또 실점을 허용한 호세 르클럭은 그냥 금년을 안식년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선 폭발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는데 성공한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헌터 브라운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1일 양키스와 홈 경기에서 4이닝 4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브라운은 여전히 투구수가 많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작년 텍사스 상대로 홈에서 매우 강하고 원정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준 투수였다는 점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토론토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4발 포함 8점을 득점한 휴스턴의 타선은 이제야 휴스턴다운 모습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원래 원정에서 강했던 팀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시리즈는 주목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4이닝을 노히트 노런으로 막아낸 불펜은 계속 이런 모습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텍사스의 타격이 좋냐고 묻는다면 오케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홈 경기라면 이야기가 다르고 브라운은 원정에 약점이 있는 투수입니다. 물론 브래드포드가 휴스턴 상대로 확실하게 강점을 보여주긴 어렵지만 양팀 모두 불펜에 조금 아쉬움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홈 경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텍사스 레인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텍사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미러브루 대 CML입니다. 불펜의 난조로 연승이 끊겨버린 미러키 브루어스는 프레디 페랄타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30일 매치 원정에서 6이닝 1안타 8삼진 1실점의 쾌투로 승리를 거둔 페랄타는 시즌 초반에 강한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 강점을 가진 투수라는 점도 기대를 걸기에 충분한 부분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페덱과 두아르테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미러키의 타선은 홈에서 타격이 살아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1회 말 리스 호스킨스의 병살타로 대량 득점에 찬스를 놓친 후유증이 역전패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6.1이닝 동안 7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미들맨인 페이엠프스가 0.1이닝 4실점으로 난타당한 게 너무나도 컸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시애틀 메리너스는 로건 길버트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31일 보스턴과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8삼진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길버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즌 첫 출발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홈에 비해서 원정이 변수고 작년 미러키 상대로 홈에서 6이닝 4실점으로 투구 내용이 아쉬웠다는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로건 앨런 공략에 완벽히 실패하면서 5안타 완봉패를 당한 시애틀의 타선은 시즌 초반 타격 부진이 심해도 너무 심한 편입니다. 특히 좌완 상대로 홈런 한 개 없이 고전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불펜의 5.1이닝 무실점만이 위안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미러키의 타선은 로건 길버트 타입의 파워 피처에게 약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문제는 시애틀 역시 페랄타 타입의 투수에게 약하다는 점일 듯합니다. 그러나 시애틀의 타선은 홈보다 원정 경기 투구가 조금 더 믿어볼 만하고 최근 불펜의 안정감은 그래도 미러키보다 시애틀이 조금 더 낫습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시애틀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LA 에인절스 대 보스레드입니다. 타선 폭발로 시리즈 수입에 성공한
LA 에인절스는 그리핀 캐닝 카드로 5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31일 볼티모어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캐닝은 원정 투구 내용이 좋지 않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보스턴 상대로 홈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였는데 시즌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5이닝을 잘 막아주는 게 급선무일지도 모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일러 워드의 솔로 홈런 포함 무려 10점을 득점한 에인절스의 타선은 원정의 호조를 홈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연승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히어로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3이닝을 퍼펙트로 막아준 기에르모 주니가의 투구는 팀 불펜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주종 시리즈 수입에 성공한 보스턴 레드삭스는 커터 크로포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1일 시애틀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7삼진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크로포드는 원정에서 강한 특징을 유감없이 뽐낸 바 있습니다. 작년 에인절스 상대로 홈에서 6.1이닝 1안타 무실점, 원정에서도 2이닝 1실점이었던 만큼 호투의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엠마누엘 발데즈의 희생플라이로 얻은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보스턴의 타선은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4개의 병살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펜이 4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칭찬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에인절스는 마이애미 원정에서 타격감을 한껏 끌어올린 반면 보스턴의 타격감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캐닝은 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 투수인 반면 크로포드는 원정에서 강하다는 강점이 있는 편입니다. 양팀 타격을 고려한다면 접전 가능성이 높지만 제대로 된 마무리의 여부에 있어서 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하고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불펜에서 앞선 보스턴 레드삭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보스턴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한방에 적중하는 경기 프리뷰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방은 고정 댓글 확인하신 후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